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61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0승 1무 1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103경기에서 48승 3무 5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6승 1무 25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양창섭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4승 2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한화전에서는 4이닝 3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기아전에서는 6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한화 선발은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등판했고 직전 롯데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버텼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지만 평균 실점은 7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마운드는 불안하지만 직전 한화전에서는 15안타와 홈런 4개를 터뜨리며 8대5로 승리했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타선의 기복이 있고 마운드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삼성이 7승 1무 3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타선의 힘과 맞대결에서는 삼성이 우위입니다. 양창섭이 최근 흔들렸어도 시즌 8승을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 한화 타선을 다시 상대한다는 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화 박준영 역시 긴 이닝을 꾸준히 책임진 선발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 타선이 초반부터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마운드 실점이 많아 경기 후반까지 득점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승부에서는 시즌 성적과 맞대결 우위가 있는 삼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팀 마운드 흐름을 고려해 많은 점수가 나오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롯데와 NC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45승 2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19승 3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NC는 이번 시즌 99경기에서 46승 2무 5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2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박세용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한화전에서는 2이닝 2실점, 그전 SSG전에서는 4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NC 선발은 원종혜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선발로 나선 KT전에서는 5이닝 5실점했고 그전 LG전에서도 5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3할 1푼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NC전에서도 19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다만 최근 KT를 상대로 연승을 만들었고 직전 롯데전에서도 9대8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NC가 8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만 놓고 보면 두 투수 모두 최근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다만 박세용은 NC를 상대로 6월에 7이닝 1실점, 5월에는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 타격 흐름이 살아있고 홈에서 다시 NC를 상대합니다. 원종혜가 최근 선발 등판에서 계속 많은 출루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롯데가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점은 양팀, 최근 마운드가 불안하지만 이번 경기는 박세용이 NC를 상대로 보여준 투구 내용과
전날 난타전 이후 흐름을 고려해 무조건 다득점보다는 조금 낮게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롯데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기아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54승 2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홈에서는 28승 2무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55승 3무 4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5승 2무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1무 2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기아 선발은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7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5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NC전에서는 1이닝 8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키움전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두산 선발은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3승 8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7점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SSG전에서는 4이닝 4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NC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이 모두 6점대 중반입니다. 타선은 살아있지만 마운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7승 1무 2패로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도 이번 시즌 두산이 8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현종은 홈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직전 NC전에서 크게 무너졌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두산은 전날 경기에서도 기아를 상대로 10대4 승리를 만들며 타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승용 역시 원정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기아 타선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어느 한쪽 선발의 안정감보다는 타선과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7승 1무 2패의 흐름과 맞대결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을 보겠습니다. 양쪽 선발 모두 실점 위험이 있어 득점도 높은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산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LG와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57승 1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홈에서는 32승 2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1무 6패입니다. SSG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42승 3무 6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1무 3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박시원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SSG전에서는 4이닝 3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두산전에서는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SSG 선발은 김건우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7승 8패, 평균 자책점 6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5패, 평균 자책점 8점대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직전 키움전에서는 2이닝 9실점했고 그전 NC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마운드는 불안하고 타선 역시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6승 4패로 LG보다 흐름은 좋고 타선의 득점력도 살아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LG가 8승 3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SSG가 나쁘지 않지만 선발에서는 LG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박시원은 직전 SSG전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홈 평균 자책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반면 김건우는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이 9점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고 원정 평균 자책점도 8점대입니다. 지난 LG 원정에서도 3이닝 9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LG 타선과의 상성도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날 경기에서 LG 타선이 4안타 3득점에 그쳤고 최근 공격 흐름이 꾸준한 편은 아닙니다. SSG도 최근 타격감은 살아있지만 LG를 상대로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3승 8패로 고전했습니다. 승부에서는 시즌 맞대결 우위와 김건우의 원정 불안을 고려해 LG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팀 타선의 기복과 전날 경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크게 열리지 않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LG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KT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100일 경기에서 61승 2무 3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입니다. 홈에서는 30승 1무 1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8승 2패입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39승 2무 6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6승 1무 3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5승 6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7점대 초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NC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두산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움 선발은 하영민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롯데전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LG전에서는 3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7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8승 2패로 투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지만 평균 실점은 7점대 초반입니다. 타선에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어도 마운드가 버티지 못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도 이번 시즌 KT가 9승 1무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부에서는 KT의 우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흐름이 좋고 키움과의 맞대결에서도 꾸준히 강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KT가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원석의 시즌 전체 성적은 불안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각각 5이닝 1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영민은 최근 LG전에서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직전 롯데전에서도 9개의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키움은 최근 타선이 살아있는 경기들이 있지만 KT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원정에서도 KT 마운드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오원석이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 7점대 초반으로 약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그래도 최근 투구 내용이 좋아졌고 KT 불펜과 팀 전체 마운드 흐름도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흐름과 맞대결 우위가 확실한 KT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키움이 KT를 상대로 보여준 공격력과 최근 KT 마운드의 안정감을 고려해 낮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KT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첫 번째 경기, 주니치와 요미우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45승 1무 61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29승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빼고 경기에서 56승 2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8승 20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카일 뮬러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한신전에서는 7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승리했고 그전 히로시마전에서도 5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승리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다키마루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좋습니다.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는 6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승리했고 그전 요코하마전에서는 3이닝 8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마운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경기당 실점을 꾸준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한신과의 시리즈에서 연달아 타선이 막혔지만 전날 주니치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10승 8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주니치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뮬러는 최근 2경기 연속 자책점 없이 막았고 8월 2경기에서도 12이닝 동안 자책점이 없습니다. 다케마루 역시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는 좋은 투구를 보여줬지만
최근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바로 전 등판 이전 요코하마전에서는 3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고 주니치를 상대로도 지난 7월 18일 6이닝 3실점으로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이고 불펜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타선의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나고야돔에서 수비와 마운드를 중심으로 버티는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 역시 양팀이 1대0 승부를 만들 정도로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뮬러와 다케마루 모두 긴 이닝을 버틸 가능성이 있어 다득점보다는 낮은 점수의 접전을 예상합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선발 안정감과 홈에서의 마운드 흐름을 고려해 주니치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니치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오릭스와 니오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오릭스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53승, 2무 5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35승 1무 14패로 상당히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니오넴은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60승 4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입니다. 원정에서는 26승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오릭스 선발은 테라니시입니다.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지바롯데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세이브전에서는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니오넴 선발은 카토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10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는 6이닝 4실점, 그전 지바롯데전에서는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6승 4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특히 홈에서는 시즌 35승 1무 14패로 강합니다.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입니다. 마운드는 안정적이지만 최근 타선의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니오넴이 12승 7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만 놓고 보면 니오넴의 카토가 우위입니다. 시즌 10승과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안정감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각각 4실점과 3실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중반보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 테라니시는 최근 선발로 등판한 경기에서 이닝 소화력이 좋아지고 있고 직전 지바롯데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오릭스는 홈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즌 홈에서 35승 1무 14패를 기록하고 있고 전날 니오넴과의 경기에서도 6대2로 승리했습니다.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초반까지 떨어져 있지만 오릭스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평균 5점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릭스 역시 최근 공격력이 살아있고 직전 4경기 가운데 3경기에서 6점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승부에서는 홈 경쟁력과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오릭스를 보겠습니다. 카토가 좋은 투수이지만 최근 실점이 늘어나고 있고 오릭스 역시 테란시 뒤에 불펜이 버틸 수 있습니다. 득점에서는 최근 오릭스 타선의 상승세와 양팀 맞대결에서 점수가 크게 열린 경기들이 많았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오릭스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66승 1무 3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35승 20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라쿠텐은 이번 시즌 103경기에서 40승 1무 6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입니다. 원정에서는 16승 1무 34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카멘차탄입니다. 이번 시즌 30경기에서 7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그전 라쿠텐전에서도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쿠텐 선발은 다카이사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니온햄전에서는 8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입니다. 최근에도 16득점과 10득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이 크게 터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라쿠텐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소프트뱅크를 5대2로 잡았지만 전체적인 원정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10승 8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소프트뱅크 선발 카미차타니의 안정감을 높게 보겠습니다. 시즌 7승 무패에 평균 자책점이 1점대 후반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14이닝 연속 무실점입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라쿠텐을 상대로도 7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만 허용하면서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쿠텐 타선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이 쉽지 않은 선발입니다. 하야카와 역시 직전 니온햄전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이라 선발 싸움 자체는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최근 타선에서 많은 점수를 만든 경기도 있었지만 상대 선발이 하야카와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반부터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쿠텐 역시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원정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날 라쿠텐이 5대2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카미차타니가 선발로 나옵니다. 소프트뱅크는 시즌 전체 전력과 홈 경쟁력에서도 우위가 있고 최근 라쿠텐전에서도 10대6, 5대0으로 연승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카미차타니의 안정감과 홈에서 강한 소프트뱅크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팀 선발의 최근 컨디션을 고려하면 전날보다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소프트뱅크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네 번째 경기, 세이브와 지바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9승 3무 4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7리입니다. 홈에서는 31승 1무 2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102경기에서 47승 3무 5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7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0승 2무 3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스미다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7승 6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았고 그전 오릭스전에서는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바롯데 선발은 안드레 잭슨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8승 7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도 4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오릭스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니온햄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세이브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마운드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타선의 득점력이 꾸준하지 않습니다. 지바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실점은 많았지만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16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렸고 잭슨이 등판한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세이브가 9승 8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두 선발 모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스미다는 시즌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중반이고 최근 10경기에서도 2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소프트뱅크 전에서도 7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잭슨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오릭스전에서는 7이닝 동안 사피안타만 허용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세이브전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는 전날 지바롯데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지만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 자체는 2점대 후반입니다. 반대로 지바롯데 역시 최근 원정 타율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시즌 원정 평균 득점도 2점대 후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전날 크게 패한 지바롯데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잭슨의 최근 투구 내용이 좋고 지바롯데가 이번 시즌 세이브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준 경기가 많았습니다. 양팀 선발의 현재 컨디션과 최근 공격 흐름을 고려하면 득점은 많이 열리기보다는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지바롯데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5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103경기에서 47승 1무 5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홈에서는 22승 1무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48승 3무 54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4승 3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마스이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0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도 평균 자책점 0점대 후반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직전 주니치전에서는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고 그전 요미우리전에서도 5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요코하마 선발은 시노키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5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무패지만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는 5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그전 요미우리전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전체 성적은 좋지 않지만 직전 2경기에서 12득점, 7득점을 기록하면서 타선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7승 3패로 흐름은 좋지만 전날 야쿠르트전에서는 타선이 막히면서 2대7로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야쿠르트가 9승 8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에서는 야쿠르트의 마스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시즌 17이닝 동안 자책점이 단 1점뿐이고 최근 2번의 선발 등판에서도 11이닝 동안 자책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노키는 시즌 5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중반이고 8월 2경기에서는 10이닝 8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7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원정 승패 기록은 좋지만 최근 투구 내용만 보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야쿠르트 타선 역시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 12점을 만들었고 전날 요코하마전에서도 7점을 뽑았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만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공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코하마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고 있고 장타력이 살아 있습니다. 최근 주니치전에서는 한 경기 5홈런, 4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한 번 타선이 터지면 대량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마스이의 투구 내용과 홈에서 살아난 야쿠르트 타선을 보겠습니다. 득점에서는 야쿠르트가 최근 공격력을 끌어올렸고 시노키의 8월 투구가 불안하다는 점, 요코하마 역시 장타력이 있는 만큼 점수가 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5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마지막 경기 히로시마와 한신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100경기에서 39승 3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이 푼7리입니다. 홈에서는 22승 1무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58승 1무 4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3승 21패로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사이토입니다. 이번 시즌 5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으로 불안합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버텼지만 그전 주니치전에서는 4이닝 5실점으로 패했습니다. 한신 선발은 오타케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7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요코하마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입니다. 최근 전체 흐름은 좋지 않지만 전날 한신을 상대로 6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요미우리 원정에서 3경기를 모두 가져오는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전날 히로시마전에서는 타선이 1득점에 그쳤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한신이 8승 1무 7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득점 쪽을 보겠습니다. 사이토는 시즌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초반이고 홈에서는 5점대 초반으로 좋지 않지만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오타케는 시즌 승패 기록은 좋지 않지만 평균 자책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2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대량 실점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히로시마 타선은 전날 6점을 만들었지만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은 2점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시즌 전체 평균 득점도 3점이 되지 않아 연속해서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신 역시 전날 1득점에 그쳤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 득점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원정 맞대결에서는 2대4, 1대2, 4대2처럼 낮은 점수의 경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선발 이후 불펜을 빠르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신은 불펜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히로시마 역시 전날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타선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양팀의 최근 득점력과 오타케의 안정감을 고려해 다득점보다는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